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의 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50년에는 도시에 사는 인구가 68%에 달할 것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의 53%가 모여 살고 있다고 하죠. 이처럼 도시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시가 커져 외곽으로 확장되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 혼잡, 주거비 상승, 녹지 파괴, 환경오염 등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의 경우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교통체증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컴팩트시티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컴팩트시티는 도시의 주거, 상업, 공공시설을 도심에 밀집시켜 이동시간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도시의 교외 확장을 억제하고 도심 내에 주거, 상업, 공공시설을 밀집시켜 도보와 대중교통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팩트시티의 필요성, 구현 전략, 국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컴팩트시티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도시의 지나친 확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은 점점 메가시티화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는 주거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편도 1시간에 달하는데 이는 매년 500시간의 교통 혼잡 속에서 소비하는 셈입니다. 저도 서울에 사는데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너무 막혀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나친 도시 확장의 또 다른 문제는 자연 파괴입니다.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되면 자연스레 녹지와 자연 자원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심 외곽이 주거지로 채워지면서 기존의 숲과 공원이 사라지고 교외 녹지 공간이 점차 줄어듭니다. 즉 도시 팽창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도 연결됩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0%가 도시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이는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지구온난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되면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비용이 상승하고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도 늘어나는 등 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합니다. 이처럼 도시 팽창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이 바로 컴팩트시티입니다. 컴팩트시티는 도시 기능을 도심에 밀집시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도시 팽창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를 통해 도시 내 거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과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과 직장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통 혼잡이 줄어들어 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킵니다. 컴팩트시티가 지닌 장점들은 매우 많습니다. 크게 보면 경제적, 환경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도시가 밀집되면 인프라 구축 비용이 절감되고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교통 혼잡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곡지구는 고밀도로 개발된 복합도시로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주민들이 차량 없이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량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또한 컴팩트시티에는 환경 측면에서도 이점을 제공합니다. 컴팩트시티 모델에서는 녹지 공간과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시 내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 설계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마곡지구는 도시 내 공원과 녹지가 조화를 이루며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이처럼 컴팩트시티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컴팩트시티는 단순히 공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대신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컴팩트시티는 녹지와 공공시설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편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컴팩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공간을 압축적으로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고밀도 복합형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녹지 및 공공시설 확충이라는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컴팩트시티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컴팩트시티 구현의 핵심은 고밀도 복합형 개발입니다. 고밀도 복합형 개발이란 주거, 상업, 문화, 교육, 공공시설을 한 장소에 밀집시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시설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이동 거리와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교통 혼잡도 감소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분당 판교가 있습니다. 판교는 첨단 산업 단지와 주거 상업 시설이 조화롭게 결합된 도시입니다. 해당 도시는 IT와 게임,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가 밀집해 있어 직주 근접의 장점을 살리고 있습니다. 판교는 도심 내에서 주거와 업무가 가까이 위치하여 출퇴근 시간이 짧고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 설계로 편리한 이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녹지와 공원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어 도시 내에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생활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판교에서 직장을 다니는데요. 카카오 바이크나 지크토와 같은 모빌리티가 너무 잘 돼 있어 어디든 편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판교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등 컴팩트시티의 목표를 실현하는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로 출퇴근은 해리긴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효율화입니다. 컴팩트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집과 직장, 직장과 공원 간의 이동이 빨라야 합니다. 즉 도시에 밀집된 주민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 차량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싱가포르는 GPS 기반의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거를 제공하고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팩트 시티는 교통 인프라의 확충뿐만 아니라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보행자 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도로를 마련하여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도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녹지 공간과 공공시설의 확충입니다.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일수록 휴식 공간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 공간과 다양한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지 공간은 단순히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생태적 가치를 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열성 효과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서울은 OECD 국가 중 1인당 녹지 면적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이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죠. 따라서 컴팩트 시티를 구현할 때는 도시 내 공원을 조성하고 도심 속 녹지를 늘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서울로 따지면 마곡이 참 좋은 예시입니다. 마곡지구는 서울식물원을 통해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꽤 많이 서울식물원을 가봤는데요. 산책로로도 매우 잘 돼 있고 가족끼리 피크닉도 좋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공시설 확충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공공시설이 마련되면 주민들이 쉽게 모여서 교류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결속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이 마련되면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컴팩트시티 성공 사례로 서울 마곡지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서울 마곡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컴팩트시티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마곡은 약 366만 제곱미터 면적이 개발되었고 현재 약 3만 명 이상의 직장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곡 나루역 쪽에 보면 LG, 코롱,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엑스도 들어오면서 컴팩트시티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5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도 매우 좋으며 마곡역 근처에 엠벨리 단지가 있고 발산역 방향으로 가면 다양한 먹거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곡은 한강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여가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마곡과 같은 컴팩트시티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컴팩트시티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미래 도시입니다. 컴팩트 시티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죠. 또한 직주 건조과 녹지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컴팩트 시티가 성공하려면 정책적 지원과 시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컴팩트 시티의 장점을 이해하며 적극 참여해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죠. 앞으로 더 많은 도시가 컴팩트 시티 모델을 채택해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스마트 시티 개념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컴퓨터로 따지면 컴팩트 시티는 하드웨어고 스마트 시티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